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지은이는 사이토 히토리, 옮긴이는 김진아, 펴낸 곳은 나비 이펙트입니다. 책값은 15,000원, 183쪽, 초판 일수에는 2022년 9월 19일입니다. 이 책은 원래 절판됐는데 책추넘TV 조우성 님이 재출간을 기획해서 만든 특별한 책이죠.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화장품,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긴자 마루칸과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업자.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으며 일본의 3대 경영 사상가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사이토 히토리는 얼굴이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베일에 쌓인 신비로운 부자,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도 불린다.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일본 사업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2004년까지 누계 납세액 총 173억엔,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일본 1위에 올랐다. 게다가 토지 매각이나 주식 등에 의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가운데 납세액이 전부 사업소득이어서 더더욱 주목을 받았다. 사이토 히토리는 작가로서 즐거운 마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양립시키기 위해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하는 등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의 저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바로 나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일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도 없는 것이지요. 원래부터 사람은 모두 괜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소바 가게에서 돈가스 덮밥 3개 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돈가스 덮밥이 3그릇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는 못 먹겠어요 라고 해도 당신이 주문한 음식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 대한 값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대고 나는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면 점점 괜찮지 않은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건 역시 중요하죠. 우선 나 자신이 괜찮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나에게 결점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마다 재능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떠들기만 하는 저에게 너는 수다스러워서 큰일이구나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수다스러움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 풍부한 재능을 갖고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살릴까입니다. 저는 성급한 성격인지라 주변에서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일을 빨리 처리해버립니다. 게다가 아주 쉽게 질리는 성격이어서 자꾸만 여러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그러니까 근면한 것도 재능이고 나태한 것도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즉,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잘 살리는 방법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나 산처럼 쌓인 보물을 가지고 있지요. 다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활용법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은 노력하지 않게 된다거나 현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지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끝이 없을 정도로 한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도 사람은 어떻게든 자꾸 성장하고 싶어 하는 법이죠. 오히려 이 말에 담겨 있는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했을 때 사람은 본래의 장점과 자기 역할을 깨닫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은 성루 위에 오르지만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그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결점만 지적하게 되면 그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전부 떠나가서 토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악담만 떠들던 그 사람은 높은 망루에서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미용실에는 예약을 받아주는 사람, 머리를 감겨주는 사람, 뒷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여러 가지 업무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간단한 순리도 모른 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 그 정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가 아니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저 대단한 유명 헤어 디자이너가 이런 나를 고맙게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뻐하죠.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존중을 받으면 누구든지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평균대 위를 걸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정하고 혹시 여기서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평균대에서 내려와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는 편이 더 안정되고 안심이 됩니다. 내려오면 그곳에는 더 많은 길과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결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을 따르는 게 올바르게 보이겠지만 사람에게는 각자 나아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게 평균대 위를 걷지 말고 과감히 내려와 보세요. 시야가 확 넓어질 겁니다.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눈앞에 레몬 조각이 잔뜩 쌓여 있고 그걸 하나씩 먹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가요?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 입안에 침이 잔뜩 고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은 반드시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면 몸에는 교감신경 작용을 높이는 호르몬이 뇌 속에서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신체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동시에 근육도 경직돼서 혈류도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됩니다. 혈액은 몸 안 곳곳에 영양을 공급하고 동시에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경직되면 혈액이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약한 곳에 독이 쌓이고 그것이 결국 병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사람의 몸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느라 몸에 계속 부담을 주면 그 사람의 몸은 결국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력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쓰세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1년 전에 끙끙 앓았던 고민이나 걱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행복한 것도 있는가 하면 불행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 이건 모두 100%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1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항상 당신만 꾸짖는다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그 상사가 모든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50%는 내 잘못이지만 상대방도 50%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상대방에게 50% 지배당한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이 90% 잘못했다고 보면 그는 당신의 인생을 90%나 장악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100%내 책임으로 돌리면 당신은 100%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봅시다. 분명 거기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행복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법을 찾아내는 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뭐든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성공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어지는 것이나 우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기회도 다가오는 것으로 여기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지 않지요. 즉, 평상시에 찾아내는 습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등등 행복을 찾는 습관을 평소에 갖춰야 합니다.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죠.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단점만 찾아내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도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만 찾아내서 그걸 칭찬하고 더 키워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사가 잘 안 풀리는 사람은 단점만 찾아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요. 어쨌든 행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0%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역시 행복의 일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행복이 자꾸만 찾아오지요. 운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단지 그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이죠. 저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히토리 씨는 항상 좋은 일만 있나 봐요 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안 좋다고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꾸준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예 생기지도 않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주니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영혼을 성장시킬 순간이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당신의 가슴 속에 그 대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새끼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함정을 설치합니다. 게다가 호랑이를 직접 잡으러 가는 것보다 함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 돈도 많이 법니다. 겁이 많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겁이 많다면 그 겁 많은 면모를 잘 살리면 됩니다. 자기만의 재능을 잘 살려야 합니다.
저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은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 중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눈에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한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은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문제의 해결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즉,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고치려고 할지 말지는 그 사람에게 달린 일이지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우선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자신이 가치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자꾸만 가치 있고 멋진 일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쓸모없고 한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을 흔해 빠진 평범한 사람이나 한심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자기만의 가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나한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내려줍니다. 성공한 인물 중 많은 이들이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반대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대부분은 돈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기고 돈을 얻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늘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중요한 점은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되는 법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금에도, 은에도, 철에도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고 고유의 진동수를 갖고 있지요. 사람도 우주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분해하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인체 역시 수소폭탄 30개를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모인 집합체이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직 사람만이 진동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즐거우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성격도 좋지 않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 진동수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거나 유난히 화려한 옷을 입는 식이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도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동수를 올리려면 다소 빠르게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타보거나 자신의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칸센 열차에 타거나 빨리 걷거나 혹은 일처리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말이죠. 빠른 행동은 진동수를 높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허세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기운 넘치는 말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 부장님한테 혼나서 기죽지 않았어? 라고 물어도 아니, 전혀 기죽지 않았어 라고 대답하는 거지요. 기죽은 거 맞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남들에 의해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분이 좋으니까 진동수가 높거든요. 뭐가 어찌됐든 진동수를 올리세요. 제가 여는 파티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이유는 큰 소리를 내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멋을 내도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올라가고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인간의 이런 특징을 살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점을 꼽자면 원숭이는 새를 봐도 그저 새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는 마음은 갖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으로 비행기나 제트기를 만들 수 있죠. 사람은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멋진 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과 자꾸만 비교하려 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는 말을 하지요.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나를 조금씩 칭찬해 보세요. 저는 저 자신을 칭찬해 줍니다. 히토리, 넌 정말 대단하구나. 원래 이 나이가 되면 공부하러 가지 않는데 굳이 찾아가서 공부까지 하다니 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나도 참 많이 성장했구나. 차로 길을 양보할 때도 지금까지는 그냥 가라는 식으로 휙휙 손만 내저었는데 이제는 먼저 가시라고 공손하게 권할 줄도 알고 말이야. 게다가 화장실 청소하는 분께 감사하다고 직접 인사는 못하지만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일 줄도 알게 됐잖아 라고 말이죠. 나 자신의 작은 일이라도 칭찬할 줄 알게 되면 남들까지 칭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어딘가에서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는 너도 조심해 라고 하면서 딸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을 보고 그렇게 다리를 훤히 드러내고 다니면 큰일 나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성범죄를 당한다면 큰일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건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의 딸이 범죄에 휘말리게 될 확률은 0.000000 정도의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당장 눈앞에서 일어날 것처럼 내일이라도 당장 발생할 것처럼 말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며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인 시바무라 에미코 씨는 운동을 굉장히 잘해서 고등학교도 농구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미코 씨가 자동차 면허증을 땄을 때 오빠가 너는 덜렁거리니까 사고를 일으키기 쉬워 라고 계속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겁을 주면 에미코 씨는 운전이 무서워서 자동차 운전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는 에미코 씨보다 운동신경이 훨씬 둔한 사람도 운전을 잘 하고 다니는데 말이지요. 남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건 죄악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남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한 부모의 손에서 자랐을 것이고 그 부모도 그런 부모 밑에서 컸을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가슴이 기대감으로 뛸 때입니다. 혼다 자동차를 설립한 혼다 소이치로 씨 같은 분은 새벽 3시가 되도록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일했다고 합니다. 업무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새벽 3시더라는 겁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고 일했습니다. 밥 먹는 걸 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일을 즐겼다는 거지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는 겁니다. 진동수가 높았던 거지요.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절대로 일이 잘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병을 낫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전에는 앞과 뒤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앞과 뒤가 있지요. 질병과 건강도 앞뒤 세트 같은 존재입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되고 굳이 생활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단지 저는 마음만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이라는 뒷면만 봅니다. 그리고
나는 아프다라는 말을 질릴 정도로 많이 하죠.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것을 확 뒤집어서 나는 건강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번 정도 하면 됩니다. 기운을 차리고 싶다면 나는 기운이 넘칩니다라고 말하면 되지요. 누군가를 만나면 저는 기운이 넘쳐요. 건강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몸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부터 치유한다는 치유법입니다. 아픈 사람은 생각까지도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관한 생각만 하고 병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건강해지겠다는 건가요?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하루에 10번 정도 말해보세요. 그러면 난 건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마디로 질병이든 기운이든 기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비법을 가르쳐 주어도 절대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건 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병이라는 게 참 편리한 존재거든요.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질 때에는 몸이 아프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만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요 라고 말하며 나섭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 내일부터 극적으로 변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진동수를 올려주자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대해보세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행동만 하지만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의 진동수를 올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큰 호감을 사게 됩니다. 서로 진동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사이토 히토리의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책의 핵심 단어로 마음가짐을 꼽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씨앗이 다 들어있으며 그것을 싹 틔워 키우고 열매 맺는 게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도 아직 100% 믿지 못하지만 믿어서 나쁠 이유가 없다고 여기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온갖 이유로 불행합니다. 불행의 이유는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돈이 없거나 원하는 만큼 키가 크지 않거나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부모, 형제나 자식 등 가족 때문에 또는 친구나 지인, 직장 상사 또는 동료 때문에 불행해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이것은 타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에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나 학업이 실패하거나 직장 생활이 괴롭고 힘들어서 아니면 남들 다 갖고 있는 아파트나 차 또는 남친, 여친이 없어서 이도저도 아니면 심심해서 괴로워하는 게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불행해지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손만 뻗으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온갖 이유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만물과 현상을 누군가는 불행의 이유로, 다른 누군가는 행복의 이유로 삼습니다. 좋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의지적으로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몸을 씻지 않으면 더럽고 지저분해지듯 마음에 끼는 좋지 않은 생각들도 날마다 정리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한탄과 원망과 자기 연민을 늘어놓는 친구가 누구에게나 한두 명쯤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게도 그런 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그의 연락을 끊고 2번 다시 그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나빠질 만한 특별한 일이나 언쟁도 없었기에 그는 저의 일방적인 차단을 의아해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줄까 말까 오래 고민했지만 저는 그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상태이며 오히려 좋지 않은 오해만 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관계를 끄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성숙해서 더 나은 관계 종료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를 미워하거나 싫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의 압도적인 부정적 태도와 에너지가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행복도 불행도 각자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기로 선택한 것이고 불행한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기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말들을 책을 통해 들어왔지만 진짜 의미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기억력의 지식과는 현저하게 다른 느낌인데 마치 애를 낳아봐야 애 낳는 고통을 진짜 아는 것처럼 불행의 버튼 누르기를 중지하고 행복 버튼 누르기를 연습할 때 진짜 행복해진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름 제 삶에 큰 유익을 준 깨달음이기에 주변과 나누고 싶은데 몇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원래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신에게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개천절에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집에서 점심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들이 먹는 음식에서 아내의 긴 머리카락과 계란 껍질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입맛이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게 생각났습니다. 장모님이 해주신 밥상에서 백발 머리카락이나 설거지가 잘 되지 않아서 그릇 안쪽에 붙어있는 딱딱한 밥풀 또는 고춧가루를 발견하면 정말 입맛이 뚝 떨어져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입속에 물고 있던 빵 조각도 꺼내 먹으려고 서로 다퉜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는 호강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상태였죠. 이런 얘기를 아들에게 하면 아들은 왜 가장 나쁜 상황과 비교하느냐, 좋은 상황과 비교해야 발전도 하고 좋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죠. 만족을 위해서는 하향 비교가 좋고 발전을 위해서는 상향 비교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둘 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상향이든 하향이든 비교보다 더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릇에 밥풀이나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면 떼어내거나 그릇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 종료하는 것이죠. 지저분하다든지 입맛이 뚝 떨어진다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이 뻗어나가지 않도록 도끼로 생각의 줄을 뚝 끊어버리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붓다가 말한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다 하고 도장을 찍듯 마음에 선언하면 이때 진심으로 만족한 마음이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불행의 이유를 찾는 노력의 10분의 1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들어도 사방이 감사의 조건으로 넘쳐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비교할 필요 없이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크게 유리하다는 점을 저명한 심리학자들이 속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발전 없을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철스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놈이 무슨 걱정이냐? 이 얘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 조금만 해설을 덧붙이자면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운명을 갖고 있다면 걱정한다고 뭐가 바뀌겠는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책 후반에 자신과 상대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삶을 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진동수는 삶의 활력과 생명력을 의미하는 은유적 발언에 가깝습니다. 상대를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길을 살려주는 태도로 살면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받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은 옳은 말 같습니다. 자신을 위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주어야 한다는 점이죠. 먼저 칭찬해주고 상대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괜찮은 인생, 다 잘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방법이 이렇게 단순하다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